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20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 제도에 관한 보고 있고요. 자, 허가권자 및 대상,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개념, 그리고 가로 속에 그걸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권리까지도 거래를 했을 때는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전하거나 설정,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자, 그래서 지상권 설정을 하는데 유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다. 지료를 지금.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허가 받아야 된다. 그 지상권을 또 돈을 받고 넘기기로 했다. 지상권을 돈을 받고 넘기기로 했다.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대가를 받고. 그런 계약, 예약도 포함해서 체결하는 당사자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공동으로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둘의 서류가 다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자, 허가 기준 면적 가보시면, 자, 거래 단위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음 용도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스에 보시면 도시지역의 주상공, 녹지지역, 그 다음에 혹시 도시지역에서 지역이 미지정돼 있다. 자, 그러면 90제곱미터 이하.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 임야, 농지, 기타 같은 경우에 면적 그거 있죠? 요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 그러면 한번 볼까요? 도시지역인데 주거지역이야.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어. 주거지역에 있는 170제곱미터를 거래하려고 그래. 허가 받을 필요 있다, 받을 필요 없다? 허가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들어요? 지금 500제곱미터짜리 주거지역에 토지가 있어. 500제곱미터짜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럼 무슨 생각 들어? 허가 받기 싫어. 그럼 어떻게? 자르는 거지. 그쵸? 자른단 말이야. 이런 사람 나와 안 나와? 반드시 나와. 이런 사람 자른단 말이야. 아니, 생각해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가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얘기했잖아요. 실수요자들 이런 목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하고 자금 조달 계획까지 뭐 내라는 서류가 잔뜩 있어. 허가 안 받으면 그런 서류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만 하러 가면 돼. 등기소에. 응? 그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고 싶은 거지. 근데 보니까 요 면적 이하로만 거래하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제 그때부터 자르는 거지. 그쵸? 자르는 놈들 나온단 말이야. 놈들이란다. 자르는 분들이 나와. 또 거꾸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 거기 180제곱미터 이하면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죠? 그쵸? 그러면 되게 이제 또 도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디 그 옛날 그 지역들 이런 데 보면 막 토지가 여기저기 막 잘게 분할이 돼가지고 거기 180제곱미터가 안 되게 분할되어 있는 토지들이 몰려 있어 또. 그러면 요거는 170. 요 옆에 거 100제곱미터. 요거 150. 요거 2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이거 거래할 때 허가 받아 안 받아요? 주거지역이야.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이것도 전부 다 허가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요거 계약하고 요거 계약하고 요거 계약하고 요거 전부 허가 안 받고 한 놈이.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합치면 허가 받아야 돼. 그렇죠? 결국은 이 면적을 가지고는 이런 두 부류가 나와요. 이렇게 피해가는 애들이. 있는 걸 크니까 자르는 애들. 그 다음에 이렇게 연접해서 일단의 토지들을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연접해 있지 않은 거, 떨어져 있는 건 이건 소용없어요. 이건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산 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붙어. 그럼 이런 경우 있잖아. 요거 사고 요거 안 사고 요걸 사. 그쵸? 이건 상관이 없어. 근데 그 다음에 요걸 사. 그럼 이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1년 단위로 봅니다. 1년. 최초에 산 것으로부터 1년 안에 일단에 이런 토지를 사게 되면 요때는 허가 안 받아도 돼. 170이니까. 근데 요걸 산다 그러면 이때는 허가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꼼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르는 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토지를 500제곱미터짜리를 자른다. 자를 수 있다 없다? 분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그것까지 막지는 않아요. 분할을 하고 싶대. 그런데 이제 얘 분할하는 애는 뭐야? 이게 주거지역이래. 그럼 180이 안 되게 잘라야지. 그럼 허가를 안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면적 분할하는 거 못하게 하진 않습니다. 해도 상관은 없어. 다만 중요한 건 얘가 이걸 피해가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허가를 받게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최초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지정된 위에 분할을 한다. 분할을 못하게 하진 않아요. 분할을 하는데 분할을 해서 한쪽이라도 그 기준 면적 이하로 되게 분할이 됐으면 최초에 거래하는 놈은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최초에 거래하는 놈은. 그 예를 들어서 여기 170으로 하고 여기는 330 둘로 이렇게 분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합치면 500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렇게 했어. 주거지역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놈은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 이렇게 되잖아. 이거 거래할 때. 그렇죠? 근데 이 법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잘랐을 때 최초에 거래하는 놈은 허가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됐든 최초에 거래하는 놈은 허가를 받아야 돼. 어차피 이거 분할 안 하고 거래하게 되면 어떻게 돼? 한 번은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분할을 했을 때는 최초에 거래하는 놈은 허가를 받아라. 허가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거기 9번 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좀 신경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 체크하세요. 지금 설명한 겁니다. 토지 일부의 계약 체결해서 하나하나 사들일 때는 일단의 토지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 그 1년 안에 한 것들은 허가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분할의 경우에 분할하고 거래를 할 때는 분할 후에 최초로 거래하는 놈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분할을 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기준 면적들보다 다 커. 이 규정 필요 없어요. 어쨌든 허가 받아야 돼, 그거는. 그렇잖아요. 허가 대상이니까. 자, 그 다음에요. 위에, 동그라미 2번 위에 니은번 예외. 자, 국토교통부장과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 실태 등을 감안하여 위의 면적을 하는 것이 위의 면적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거에 따른다. 그래서 위에 표에 나온 대로 그 정도 면적 이하일 경우에는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을 필요가 없지만 이거 그대로 적용하기엔 그 지역에서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지정권자가 어떻게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10%, 300%까지 조절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허가 신청서의 제출.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반드시 체크해놓고 보세요. 시험 문제 지문으로 잘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허가 신청서 제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당사자 공동으로 허가 신청서에서 공동으로 신청, 공동신청주의. 여러분들 등기도 공동신청주의죠? 그쵸?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 신청도 공동신청입니다. 자, 누구에게? 허가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럼 당연히 허가 신청서라는 게 있겠지. 허가 신청하는 거니까. 허가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그걸 작성을 해야 돼. 그럼 허가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당사자의 성명, 주소 뭐 이딴 거 당연히 들어가지. 지번, 지목, 면적 뭐 이딴 것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이런 거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비읍과 시읍번 보세요. 무슨 말이 들어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이 허가 신청서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기재되게 돼 있습니다. 투기를 하는 놈들인지 아닌지는 이거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다가 이 두 항목을 빼놓고 안 쓰고 냈어. 허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요렇게 요 내용들을 허가 신청서에다 기재하는데 중요한 건 허가 신청서에 요 난이 있어봤자 난이 크게 얼마나 크겠어? 별로 안 크죠? 거기다 그 이용계획 같은 거 잔뜩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제목만 쓰고 이거를 증빙하는 서류가 들어가게 돼 있어. 토지 이용 계획서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가 들어가야 돼. 이 두 개가 따로 첨부가 돼야 돼. 만약에 대출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은행에 대출 받기로 했다는 그 서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이런 등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이 두 가지 내용은 허가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가로 4번에 허가 신청 시에 제출 서류 나오죠? 허가 신청 시에 제출 서류. 기획본에 뭐 있어? 토지 이용 계획서. 니은번에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름 들으면 뭔 말인지 다 알잖아. 그쵸?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자, 그러니까 허가 신청서에 첨부 서류, 이 두 가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두 가지. 그럼 허가 신청서의 내용에도 기재가 이 두 부분에 대한 기재가 되고, 이걸 증명하는 서류로 이 두 가지 서류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변경 허가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변경 허가. 허가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럼 변경도 어떻게 해야 돼? 허가 받아야 돼. 그래서 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서 앞에서 제출한 그 신청서, 기재 신청서, 자금 조달 계획서 이딴 거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동그라미 4번에 가보시면 필요한 조사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 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변경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자, 허가 신청을 받으면 최소한 며칠 안에 정리해야 돼? 허가든 불허가든 15일 안에는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15일. 이걸 처리기간이라고 그래. 처리기간. 자, 15일 안에 반드시 허가해줘야 돼요? 아닙니다. 검토해보고 허가가 될 수도 있고 불허가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어쨌든 간에 15일 안에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15일.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보세요. 허가 신청서 제출 서류. 자, 1번에 토지 이용 계획서,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두 가지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토지 이용 계획 등에 포함될 사항은 뭐겠어요? 기획본, 니은번 가보시면, 만약에 내가 이 토지를 우리 집을 짓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을 어떻게 지을 건지, 언제 지을 건지, 이딴 게 계획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계획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내가 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겠대. 그러면 뭘 심고, 뭘 얼마만큼 심고, 뭘로 재배하고, 뭐 이런 계획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 포함될 사항들, 그런 얘기입니다. 뭐 하나 체크하자면 다음 페이지에 디귿번 가보세요. 동그라미 디귿. 토지를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업용, 이거 나무 심고 그러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 A에 보시면 토지에 대한 2년 이상의 산림 경영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좀 특이하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가보시면 취득자금 조달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조달 계획이 원래 A한테 돈을 끌어오기로 했는데 A가 힘들다고 해서 B한테 끌어오는 식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 그렇죠? 자, 이럴 땐 언제까지 그 내용을, 자, 두 번째 줄 등기일까지 그 조달 계획을 제출을 하면 된다. 자, 그 다음 착공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토지 개발 이용 계획 중 착공일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착공을 해야 됩니다. 집을 짓겠다고 해놓고, 그쵸? 집을 지으려면 착공 시작해야 되겠죠? 그쵸? 그렇게 사놓고 오늘 내일 하면 계속 착공을 안 하고 있어. 이런 애들 나온단 말이야. 왜 착공을 안 하겠어? 쭉 가다 팔아치우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착공을 2년. 그 다음에 허가 또는 불허가 보세요.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 기업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거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인,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파란색으로 그냥 15일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냥 인쇄가 좀 그래. 15일 이내에 허가 변경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자, 허가든 불허가든 어떻게 해? 서면으로 알립니다. 허가는 허가증을 보내면 되고요. 언제? 15일 이내에.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가보시면 선매협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시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이 갑과 을이 거래를 해서 공동 신청을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허가 심사를 해야 되겠죠. 심사를 할 때 이게 만약에 얘들이 하는 이 X 토지가 선매 협의 대상이다 그러면 선매 절차를 먼저 진행시킵니다. 이 선매 절차가 통해서 선매 협의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허가 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선매 절차 해서 여기서 협의되면 이걸로 매매된 걸로. 그래서 A라는 놈 불러다가 네가 선매해봐, 먼저 사봐,
그럼 A가 토지 주인 갑과 협의를 해보는 거야. 성공하면 이걸로 끝나 절차. 근데 여기 실패되면 얘는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거 강제되는 거 아닙니다. 얘가 거부해버리면 결국은 선매가 안 될 수도 있지. 그렇게 되면 이제 시군구청장은 그제서야 다시 허가 절차를 진행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검토를. 자, 그럴 때 이제 검토를 할 때 아까 나온 면적 이런 것도 허가 대상 면적인지 아닌지 보고, 그 다음에 목적이, 이용 목적이 허가 받을 수 있는 목적인지 아닌지 이런 기준 따져보고 허가를 해주던가 불허가를 해주던가. 자, 불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갑은 어떻게 하면 돼? 매수 청구한다. 그러려면 니들이 사. 이런 말을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구조가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공익사업을 하려는 사업시행자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 사업을 하는 애인데, 얘가 지금 이런 지역은 공익사업을 해서 토지를 우리가 사들여야 돼, 수용을 해야 돼 라고 지금 협의 중인 거야. 그러고 있어. 그 대상 토지를 얘들이 지금 거래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얘를 불러다가 야, 너 빨리 와봐. 니들이 지금 얘기하는 토지 얘들이 지금 거래한다. 네가 빨리 사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허가 처분의 간주. 자, 기획본에 보시면 15일 이내 허가든 불허가든 처분해야 된다고 그랬죠? 15일 이내. 근데 한 말도 없어. 또는 선매해보라는 말도 없어. 선매를 15일 안에 선매를 해보라는 말도 없고, 허가증도 발급 안 하고, 그렇다고 불허가라고 말도 안 하고, 서문으로 통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뭐로 보면 좋겠어요? 그럴 땐 국민의 이익으로. 어떻게? 두 번째 줄에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럼 이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 날 뚜벅뚜벅 시장, 군수, 구청장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면 돼? 허가증 내놔. 아시겠죠? 허가증 내놔. 공손하게 허가증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가로 6번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자, 국가가 예를 들면 갑이 개인인데 사인인데 갑의 토지를 국가가 살 수도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를. 그렇죠? 또는 거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국가 땅도 있을 수 있잖아. 국유재산. 이 국유재산을 지금 매각하려고 그래. 개인한테.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한테 팔아치우려고 그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럼 얘들도 허가받아야 되느냐 이 얘기지. 누구한테? 얘들한테 허가받아야 되느냐 이 얘기야. 국가가 그걸 하는데 이거 받아야 된다. 조금 그렇죠? 그럴 땐 협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가를 받는다가 아니고 협의한다. 1동그라미 1번의 맨 마지막 줄에 협의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차마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은 못해. 왜? 지들이 높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응? 얘들한테 허가를 받는다? 아이씨, 아래 것들한테? 어떻게? 얘들하고는 협의한다. 협의. 그럼 협의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죠? 자, 그래서 211페이지에 맨 위에 거기까지 보시고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거기 나와 있는 1호부터 해서 무슨 각종 공사들 잔뜩 나와 있어. 공사들 잔뜩 나와 있어. 거기 3호 보세요. 반갑죠? 한국토지주택공사. 반갑지? 그쵸? 걔만 하면 돼. 자, 이런 공사들 얘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협의하면 허가받은 거 본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이제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냐? 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 자, 공익사업을 위해서 지금 토지를 수용하는데 허가 받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 이거 투기하려고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 토지 수용은 누가 하느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럼 그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이 토지를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게 되면, 개발을 수용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 토지 사업시행자가 이 토지를 수용하게 돼. 그럼 이 사업시행자가 이 토지를 수용하는 목적이 투기예요? 개발 사업이잖아. 그러니까 허가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다음에 2호에 이건 앞에서 나왔죠. 경매.
법원 경매의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허가가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거기 1호에 가보시면 토지의 협의 취득 수용 사용 그리고 환매의 경우 토지의 협의 취득 수용 사용 이거 공익사업법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수용이나 사용 환매의 경우 이거는 위에 1호하고 같은 말이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2호에 가보시면 거기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국유재산 뭐 관리계획이라는데 나중에 개정된 것도 말씀드릴 텐데 어차피 5월 6월에 정리해 드릴 텐데 요거 그냥 국유재산 관리가 아니라 종합계획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국유재산 종합계획. 어쨌든 중요한 건 국유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해 처분하는 경우. 자, 국유재산을 일반인들한테 매각할 수도 있겠죠. 응? 국유재산. 국유재산 중에 토지도 있고 부동산도 있단 말이야. 이런 거 매각할 수도 있어. 그쵸? 그럼 그 매각을 할 때 그 토지를 사는 사람, 매각을 통해서 토지를 산다. 그 토지를 살 때요. 매각을 할 때는 국가가 마음에 드는 애 데려다가 네가 사라. 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죠? 각종 비리가 터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시키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일반 경쟁 입찰을. 자, 국유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이거는 법원 경매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경쟁 입찰. 이거는 국가 입찰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3번, 4호까지 체크하세요. 3호, 4호. 공유재산. 여기서 말하는 공유재산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우는 소유권의 공동소유 형태, 공유합의 총유할 때 공유가 아닙니다. 이 공유는 앞에 국유라는 말하고 같은 선상에서 나온 말이라고 보면 돼. 국유는 국가가 소유하였다는 뜻이고 공유는 지자체가 소유한 걸 공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각할 때 어떻게 해서 서로 달려들겠지. 그때 그냥 마음에 드는 애들 찍어서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 생기겠죠? 일반 경쟁 입찰. 4호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여러분들 배우시죠? 거기 관리처분계획이라고 나오죠? 관리처분계획. 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분양 공고부터 해가지고 분양을 먼저 해보죠. 그래서 도대체 수급이 얼마 정도 필요한 건지 우리가 이 정도 공급할 건데 이 중에 얼마나 팔릴 건지를 미리 간을 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분양 신청이 다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기죠. 자, 이럴 때 그 분양 또는 보리지 같은 거 뒀다가 어떻게 필요하면 팔아서 돈을 쓸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자, 이런 것들을 매각할 때 굳이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호까지는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보시고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본 상태에서 가시고요. 어차피 5월 6월에 가서 다시 한번 볼 때 그때는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만 골라서 우리가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 213페이지 가서 허가 기준.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허가 기준.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야 된다. 자, 아까 허가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내용. 토지 이용 계획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를 보고 허가를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허가 기준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이용 목적이 뭐일 때는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1호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쭉 나와 있어. 그런데 그 옆에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연도를 하나 써놔야 돼. 1번에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를 이용하는 경우 옆에다가 2년이라고 쓰세요. 2년. 이게 뒤에 가면은 다 연도가 횟수가 나오는데 이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옆에다 써놓으셔. 동그라미 1번은 2년. 발음이 좀 그러네. 동그라미 2번은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로서 관할시장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2년. 동그라미 3번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어쩌고 나오죠?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 농업이나 어쩌고 이런 것들을 경영하기 위해서 쓴다. 2년. 그리고 그 내용은 거기 기흥, 니은하고 박스 밑에 디귿 보이죠? 그것까지가 그 동그라미 3번의 내용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3번의 디귿, 아니 그 3번의 동그라미 디귿은 그 박스 안에 또 A부터 해가지고 이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넘어가서 동그라미 4번.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4년. 5번에 쭉 가서 이것도 4년 써놓으세요. 5번에 4년. 6번도 4년. 7번에 기역번 보이시죠? 기역에 농지 외의 토지를 어쩌고 하고 나오죠? 세 번째 줄에 취득하려는 경우 옆에다 2년. 그 다음에 니은번 관계법령에 의해서 해가지고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현상 보존의 목적 어쩌고가 돼 있죠? 그쵸? 그건 5년. 그러면서 그 5년은 그 박스 안에 ABC 있죠? 그 ABC가 니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5년입니다. ABC. 그리고 박스 밑에 가로 2번에 불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사이에다가 기타 5년이라고 써놓으세요. 이렇게 표시 안 한 것들 전부 그냥 5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다시 돌아와서 213페이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지금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토지이용 계획을 허가 신청서에다가 기재를 해야 되는데, 자, 나는 이 토지를 지금 집을 지으려고, 내가 살려는 집을 지으려고 이 토지를 사는 거야. 그럼 토지이용 계획에 주거용이다 뭐다 이렇게 쓰겠지. 그렇죠? 자, 이렇게 써서 내면 토지이용 계획서도 첨부해서 내면 허가권자가 보고 아 이거는 허가 기준에 맞다. 그래서 허가를 해준단 말이야. 기획본에 들어간다, 1번에 들어간다 이 얘기지. 1번에 해당된다. 아, 이 실수요자가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고 하네. 집 지으려고 하는구만. 그래? 허가해줄게. 허가 기준에 맞다 이 얘기죠. 허가를 해줬어요. 자, 허가해주면 그때부터 뭐 하면 돼? 잔금 치르고 이전 등기 해가면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이전 등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되게 이거 허가구역에서 허가증 안 나오면, 이거 허가증 안 나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못 합니다. 해봐야, 여기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그 통지를 등기소에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럼 등기소에서도 여기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걸 관할 등기소에 알게 돼. 그래서 누군가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들어오면 허가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 서류에 이걸 검토하게 돼요. 등기소에서.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전 등기를 했는데 허가증까지 나와서 이전 등기를 했는데 집을 안 짓고 있어. 이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하는 거야 이게. 응? 집 짓는다고 해서 허가를 해줬더니 집을 안 짓고 있네. 그렇죠? 이거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 얘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때 의무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적어도 2년간은 집으로 사용해야 된다. 집 짓는 집으로. 집 짓는 토지로 사용해야 된다. 2년 동안은. 얘는 지금 뭐야? 그거 안 짓고 2년만 버티겠다 이거야 지금. 2년간은 집을 사용해야 되는데 버티겠다 이 얘기지. 자, 이렇게 됐을 때는요.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부과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언제까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그래서 집을 지을 때까지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를 해줄 때는 거기 1동그라미 1번부터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7번까지 이 기준에 합당하면 허가를 해주는데 이 허가를 받고자 면피조로 이런 거를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놈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의무 이용 기간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기간만큼은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 누군가가 파파라치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혹시 좀 파주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있나요? 있을라나? 파주시청에 한번 파주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허가구역이 있을지도 몰라. 허가구역 근처에 가가지고 저기 사진을 열심히 찍으세요. 그래서 등기부를 한번 다 띄워봐.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는 자기 토지 아니어도 얼마든지 발급받아 볼 수 있죠? 응?
그 발급비용도 만만치 않아. 여러 필자다 보면.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 2년 다 이렇게 표시해 준 것들 연계시켜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힘들지만. 자, 그 다음 이제 3번에 보시면 농업이나 임업인, 어업인, 동그라미 3번.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구역에서 농업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농업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사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토지는 자기 농지는 지금 개발사업 때문에 수용당했어. 보상금은 받는단 말이지. 근데 이 보상금을 가지고 외지에 나가서 도시에 나가서 상가 건물을 짓고 살면 어떻게 될까? 10중 8구 망하더라고. 농사 짓던 사람들은요 농사밖에 몰라요. 그거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대개 보면 이때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 그 농지를 이렇게 개발사업으로 수용당하는 건 어쩔 수 없어. 개발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평생 하던 게 그것 때문에 딴 건 몰라요. 사실은 그 돈 억만큼 줘봐야 그 당해 이 사람들은 주로.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또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때 이제 뭘 해주냐면 세제 혜택을 주는 거야. 취득세, 등록세 같은 거 감해주고. 그렇잖아. 사실 거기 개발 안 하면 이 사람은 계속 농사 짓고 있을 텐데 괜히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세금 내라고 하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체 토지라고 그래. 이게. 대토라고도 이제 그러는데, 자,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 취득하기 위해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야. 그것도 농지야. 이거 허가해줘야 되겠지. 농사 짓겠다는 건데, 그쵸? 자, 그 얘기고요. 그 니은번에 특히 그 30km 이내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런 사람의 경우는 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인데, 그 사람은 거기부터 30km 안에 있는 토지를 딱 찍었는데 이게 하필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야. 허가해줘야겠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에 나오는데, 디귿번에 그 박스 안에 이런 것까지 다 외워야 되느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박스 밖에 있는 말이라도 좀 보시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도 표시까지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그래서 대개 이제 주류가 보면 2년짜리 있고 4년짜리 있어. 3년짜리 있었어 없어요? 3년짜리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쵸? 3년짜리 없었단 말이야. 혹시라도 지문에 3년 그럼 나오면 그거 틀린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 네. 안 그래요? 그 이런 요령은 누구나 아니까 3년이라는 말이 안 나와 시험에. 허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년, 4년 구별하는 거, 나머지는 죄다 5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불허가를 해야 되는 경우 봅니다. 1번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면 안 됩니다. 기억 보세요. 그 지역의 도시군 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있을 때 그것과 안 맞아. 토지 이용 계획을 갖다가 허가 신청서에 기재를 했는데 그 계획이 기존에 있는 이 지역의 계획하고 안 맞아. 허가해주면 돼, 안 돼? 허가해주면 안 돼? 허가해주면 돼, 안 돼? 허가해줘도 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아마. 허가해주면 안 되겠지. 니은번에 생태계 보존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 토지 이용 목적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런 목적에 해당은 돼. 근데 그렇게 이용했다가는 주변의 상황에 너무 안 맞는단 말이야. 이런 거는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2번에 그 면적이 그 토지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적의 적정성. 여기서 조심하실 거, 이 면적은 앞에서 그 과수 토지 그 면적 아니에요 이거. 아까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80제곱미터 이하로 할 때는 허가받을 필요 없고 180 넘을 때는 허가받아야 된다 이런 표가 있었잖아. 그 면적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는데 목적이 집 짓는 거래. 아니, 임업을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임업을 할 거래. 아니, 농업을 할 거래, 농업을. 비닐하우스 설치해가지고, 토지를, 이용 계획이. 그런데 180제곱미터밖에 안 돼. 180제곱미터면 평으로 몇 평이에요?
응? 180제곱미터. 응? 60평 정도 되겠네. 그쵸?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버섯 재배할 때 비닐하우스 같은 거 저도 그것만 해도 200평은 돼야 돼요. 하나만 해도. 그러니까 만약에 180제곱미터 딱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비닐하우스 설치해서 하겠다고 토지 이용 계획 딱 해서 신청 들어왔어. 이건 허가해 줄 수가 없지. 면적이 그거 이용하는 데는 불충분하잖아. 어? 그게 동그라미 2번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래서 1번, 2번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허가의 불복등 가보세요. 자, 불허가가 떨어졌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허가를 해줬어. 이의 신청할까요?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걷다 대고 너 왜 허가했니? 그러면 정신 나간 거지 뭐. 자, 이의 신청은 불허가가 떨어졌을 때 주로 이제 어쨌든 그 이의. 그런데 여기서 이거 조심하세요. 당사자는 당연히 불허가가 떨어졌을 때 이의 신청을 하겠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수도 있어. 이런 사람들은 허가를 해줬을 때 이의 신청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허가든 불허가든 어쨌든 이의 신청을 한다.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처분, 허가든 불허가든 처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 이의 신청은 누구한테 해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합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도시규형인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사실을 이의 신청인에게 알려줍니다.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알려준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선매 나오고 있네요. 선매자의 지정. 자, 선매는 불허가 처분 떨어진 다음에 하는 겁니까? 언제 하는 거예요? 허가 신청 들어온 때부터 허가든 불허가든 처분하기 전에 그 사이에 하는 거예요. 선매자 지정과 협의 매수해서. 자, 허가 관청은 시장군수 구청장을 얘기하고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거기 니은번에 선매 대상 토지 나오죠. 두 가지입니다. A번 공익사업용 토지가 있고요. B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거. 자, 아까 예를 들어서 주거용으로 쓰겠다고 토지 이용 계획을 내가지고 허가를 받았어. 그래서 토지를 이전 듣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용 목적 허가 받은 대로 주택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안 짓고 있어. 2년이 넘어가도록. 이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하지만 이걸 갖다가 선매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선매. 그래서 공익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에 선매 또는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거 선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두 가지 토지. 자, 다시 돌아와서 누구에게?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공공기관, 세 번째 줄, 공공단체. 자, 이런 데다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 요 자를 선매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매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어떤 토지를 거래하겠다고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 들어오니까 허가권자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선매 협의를 하고 있던 토지야, 이게. 그러면 얘를 불러다가 너 이거 선매해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럴 때 이 토지는 대개 선매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개 공익사업용 토지. 그러니까 얘들이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토지가 필요하다든가 또는 이 전에 거래가 있었고 그걸 목적대로 지금 이용하지 않고 있다든가. 자, 이럴 때는 선매를 추진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선매자는 누가 될 수 있어? 아까는 뭐라고 해서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얘들이 선매자가 될 수 있어요. 일단 얘들 셋은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 돼. 국가, 지자체, 뭐 얘들은 세트가 되는데 거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거의 얘들하고 같이 버금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디귿번에 A부터 J까지 쭉 나와 있어요. C에 가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또 나와 있지. 그쵸? 그래서 그냥 이런 애들이구나. 공사 이르면 공사가 드러난 애들 전부 선매를 할 수 있는 애들, 선매 가능한 애들.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 217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매수자의 지정 및 매수 이렇게 돼 있죠. 요때 매수는 뭐냐면 이제 선매가 지금
깨졌어. 그럼 일로 와야 된다고 그랬죠, 다시? 정식 허가 절차 다시 밟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럴 때 허가 절차를 밟았는데 허가를 해주면 좋은데 허가를 안 해주고 불허가 처분 떨어졌어. 불허가 처분. 얘도 그러면 지금 거래 못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갑은 지금 얘한테 팔려고 그랬는데 못 팔게 됐어. 그럼 갑이 누구한테? 니들이 사 이렇게 하는 거. 매수 청구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매수 청구는 시장군수 구청장 뿐만이 아니라 시장군수 구청장이 이럴 경우에 다른 사람들한테 매수를 하게 할 수 있는 그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들. 그게 217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D급번에 A부터 J까지 나왔어요. 얘들하고 왼쪽 페이지 A부터 J까지 같은 애들이에요. 같은 애들. 같은 애들이니까 굳이 열려고 하지 마세요. 대표 누구? 대표 누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얘는 선매협의도 할 수 있고 또 뭐도 할 수 있어? 불허가 처분 떨어져 가지고 매수 청구하게 되면 매수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216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제 선매 절차 들어가 보면 선매 절차 기억에 자 선매 협의 사실 통지해 가지고요.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허가 신청 들어왔죠.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 토지가 지금 공익사업용으로 쓰여야 돼. 그래서 A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예를 들어서 저걸 지금 선매를 해야 되는 대상인지 어쩐지 이런 협의들을 하고 있는 토지야.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야 지금 이거 얘들 거래한다고 지금 허가 신청 들어왔다. 야 네가 가서 선매해라. 이걸 15일 안에 가르쳐줘야 돼. 15일 안에. 허가 신청 들어오면 15일 안에. 자 원래 허가 신청 들어오면 15일 안에 뭐 해줘야 돼? 허가든 불허가든 처분해줘야 되는데 그때 하필이면 이거 선매협의가 있대. 그러면 선매자들한테 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너 가서 이거 선매해봐 이렇게 알려준다고. 15일 안에. 15일 안에. 그럼 15일 안에 얘들한테만 알려주면 되겠어요? 얘들한테도 얘기를 해. 얘들은 허가 신청한 당사자들이잖아. 그래서 내가 니들 거 허가를 해줄지 말지를 심사하려고 봤더니 이거 지금 선매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선매협의자 불렀으니까 기다려봐. 걔 오면 너하고 걔하고 먼저 선매협의해봐. 이렇게 통지해준다고요. 얘들한테. 자, 그게 15일 안에 다 해줘야 돼요. 다음에 15일 안에 이제 선매자를 지정해줍니다. 지정통지 니은번. 자, 지정통지가 되면 지정통지는 언제까지 해주냐.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는 선매자를 지정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선매 좀 기다려봐. 선매할 거니까 기다려봐. 그래놓고 한국토지공사를 한 달 안에는 지정을 해줘야 돼. 얘들한테. 한 달 안에. 얘하고 선매해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D급번에 보세요. 자, 그러면 선매협의 통지를 받았어.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리를 번에 가시면 선매 협의 종료 및 협의 조서. 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선매자는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 협의를 끝내야 하며 선매 협의가 잘 끝났으면 선매 협의 조서를 이게 선매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선매 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여기서 허가 신청 들어왔어요. 허가 신청. 그럼 이때부터 15일 요 안에 선매를 하라고 결정을 하고요. 선매를 하라고 결정을 하고 요때부터 한 달 안에는 지정을 해줘야 돼. 선매할 자를.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요날 지정을 해줬다. 요날 지정. 지정을 해주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요때부터 15일 안에는 뭘 해야 돼? 갑한테 서류를 보내야 돼.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에 살려고 그러는데 괜찮으면 사인해 라고 얘한테 서류를 보내야 돼. 15일 안에. 그럼 그 서류를 얘가 받아들겠죠? 그쵸? 그러면 이거를 얘한테 선매로 넘길지 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넘길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거를 15일 주는 거야. 토탈 한 달이에요, 이게. 선매협의 지정받은 때로부터 선매협의가 끝나는 기간은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 주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15일 안에는 빨리 얘한테 서류를 보내서 얘가 15일 이상은 생각하게 해주라는 얘기야. 15일 이상. 아시겠죠? 그래서 선매협의가 자 깨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 성공했을 때는 조서 써야 돼. 협의 조서.
그 조서에 뭐가 들어가? 얼마에 사고 팔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가겠지. 그걸 내야 돼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만약에 깨졌다 그러면 깨졌다고 통보하면 되는 거고. 자, 그때 3번에 가보시면 선매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서를 제출한 자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조서를 같이 제출할 때 하고요. 여기서 동그라미 4번 체크하세요. 그럼 선매 가격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갑한테 제안을 하겠지. 얼마에 살게. 그쵸? 그때 그 얼마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얼마에 살게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럴 때 보면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하냐. 첫 줄,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그걸 기준으로 하되.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토지 1억에 지금 사고 팔기로 둘이 계약을 했어. 허가 신청 들어온 거야. 근데 선매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A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얘들이 선매해봐 그랬던 게 얘한테 지금 딱 제안을 하려고 그래. 얼마에 팔아라 라고 그러는데 감정평가액이 2억이 나왔어. 그럼 이때 얘한테 2억에 팔아라 이렇게 말할까? 얘들 계약서는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요. 지금 얘들 계약 내용은 다 확인할 수 있잖아. 얘들이 얼마에 사고 팔기로 했는지 다 보이잖아. 지금 1억에 그걸 얘가 가서 2억에 살게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한할 때 이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얘들이 쓴 거래 가격 자체가 이거보다 낮으면 그 가격으로 제한한다 이 얘기예요. 참 치사하죠. 치사하죠. 그렇죠? 근데 국가는 어쩔 수 없어. 국민의 세금 가지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그렇죠? 한 푼이라도 아껴서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그 감정 가격으로 하는데 그 다음 말이 그 얘기입니다. 감정 가격보다 낮으면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제시한다. 그게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5번에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시군구청장 허가권자는 다시 허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된다. 그때 허가 절차를 진행해가지고 허가를 할지 불허가를 할지 통보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아니 가로 3번 불허가 처분 토지. 자, 이제 불허가 처분 당했어.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세요.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건 선매협의 대상 토지가 아니야. 그럼 언제까지 허가든 불허가든 얘기를 해줘야 돼. 신청 받은 때로부터 15일 안에 허가든 불허가든 얘기해줘야 돼. 그 다음에 선매협의면 일단 선매를 하라고 15일 안에 통지해주고 이게 이제 선매가 진행돼야 돼. 이게 깨지면 다시 허가 불허가 가서 허가든 불허가든 처분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매 대상이 아닌 토지는 처음부터 허가든 불허든 결정이 나는 거고 선매 대상인 건 선매가 나중에 깨져야 허가 불허가 절차 들어가서 허가 불허가 처분이 나온다고. 그럼 어쨌든 두 과정 전부 다 불허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냥 처음에 허가 신청했는데 이거 선매 대상 토지가 아니야. 여기서 보니까 허가 기준을 충족 못했어. 그럼 불허가 처분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번에는 선매 대상인 토지야. 허가 신청 들어왔어. 그럼 선매하라고 해봤어. 선매가 깨졌어. 그랬더니 허가 검사 다시 해가지고 보니까 이거 불허가 해야 되겠어. 그럼 불허가 처분했어요. 여기서 하나 조심하세요. 선매협의라고 해보라고 그랬는데 선매협의가 깨졌어. 깨졌다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알려오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놈 괘씸하네. 선매협의를 안 하네. 너 불허가야. 괘씸죄로 불허가 처분이 있다는 거 안 합니다. 선매협의가 됐건 안 됐건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별도로 파악하는 겁니다. 이거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허가 불허가는. 이거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거야 어쨌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불허가 처분이 나온다. 자, 처음에 선매협의가 아닌 토지도 허가 신청 들어왔을 때 기준에 미달하면 불허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매 대상 토지는 이렇게 절차 진행해서 다 깨지고 다시 허가 불허가 가서 불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불허가 처분 나온 토지. 이럴 때는 이 불허가 된 거 갑이 매수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자, 매수 청구 제출. 매수 청구서 제출해야 되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해야 된다. 전자문서로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수 청구를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매수할 수도 있지만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디귿번에 나와 있는 애들한테 매수하라고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 지정 및 매수, 기업에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보세요. 가로 1번 사용 의무. 앞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이용 계획 목적대로 매수를 했으면 그 목적대로 이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정해진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자, 거기서 뭐라고 돼? 사용 의무 첫 줄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년을 한도로 뒀고요. 그 5년 한도 내에서 앞에 거 다 써놓은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2번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기획부터 이응까지 그 파란색으로 2년 2년 4년 5년 나오죠? 그걸 이미 앞에서 표시해 놓은 거야. 앞에서 그거 가지고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 왔다 갔다 보다 보면 헷갈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사용 의무의 예외.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럴 수 있죠. 그 토지를 샀는데 내 집을 지으려고 그래서 허가를 받고 샀어. 근데 집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그 지역은 도로가 놓이기로 됐어. 그 집 지으면 돼, 안 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용 계획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이용을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야. 그게 기획번. 자, 그런 계획들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못하게 됐을 땐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예외. 니은번에 자, 그런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뭐 허가, 인가 신청을 했는데 국가 또는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서 일정 기간 동안 허가, 인가 등을 제한해버렸어. 그 지역에 건축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건축 허가 제한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집을 짓고 싶어도 건축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예외에 들어간다는 거. 디귿번에 보시면 적합하게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허가 관청에 승인을 얻은 경우 해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원래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용조사해서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늘상 좀 조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용 실태 조사 누가 한다? 허가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다. 자, 토지의 개발 이용 등의 실태 조사 해가지고요. 매년 1회 이상 실태 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이용 실태 조사, 토지의 개발 이용 등의 실태 조사 허가관청이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금. 토지거래 허가까지 다 끝내버립시다. 자, 이행강제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용 의무 지켜야 되겠죠? 그쵸? 자기가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허가를 해줬는데 그렇게 사용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용을 하라고 의무이행 명령을 합니다. 의무이행 기간에서 나오는데요. 시장군수청장은 그런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니은번에 이용 의무의 이행 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행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한다. 3개월 이내에 너 집 짓는다고 했잖아. 앞으로 3개월 안에 집을 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을 해야 돼. 말로 하면 안 되고 문서로서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얘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용하겠습니다 해서 허가 신청을 해서 그건 괜찮네 해서 허가를 해줬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이용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어.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이용하라고 먼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시정명령 뭐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렇게 이용. 다른 걸로 쓰고 있다 그러면 원상 회복 해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써라. 이렇게 이거를 3개월 안에 빨리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단 말이야. 자, 명령을 했는데 3개월 안에 그렇게 했는데 안 해. 다음 페이지. 의무이행 명령의 예외.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은
의무 이행을 명령하지 않는 예외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냐?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억. 니은에 가보시면 어떤 것들이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예를 들어서 농지법상 다음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같은 농지법상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이용하겠다고 해놓고 농지를 이용을 안 해. 그러면 의무 이행을 명령합니다. 농지를 이용해라. 3개월 안에. 자,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농지법에서도 농지 같은 거 이용 안 하고 있으면 이행 강제금 같은 거 부과해버린다고요. 그 법에 의해서 이미 부과를 받고 있어. 그러면 의무 이행 명령 따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니은번에 쭉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의무 이행 명령을 했더니 명령을 따르면 좋죠. 안 따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의무 이행하라고 그랬더니 안 따라. 그럼 다시 가서 의무 이행하라고 얘기하면 따라요? 몇 번을 얘기도 안 듣습니다, 이런 애들은. 그럴 땐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죠. 돈을 물리는 거야. 이행 강제금. 자, 이행 강제금 부과와 관련돼서는 시험 문제에서 지문이 또 여러 번 나올 수 있죠. 이행 강제금 부과. 기억. 이행 강제금의 범위. 두 번째 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최대 10%까지 취득가액의 10%까지 물릴 수 있다는 얘기야. 이행 강제금. 자, 니은번에 가시면 부과금액 그래가지고 A부터 D까지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는 100분의 10범이고요. 그 안에서 자, A번에 보시면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 100분의 10까지. B에 보시면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이거 임대차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이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건 100분의 7.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자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 목적을 변경해서 이용하는 경우. 원래 허가받았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할 때는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런 승인도 없이 그렇게 이용하란다. 그러면 100분의 5. 디귿에 그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해서 자, 위에 기억에서는 100분의 10법인까지 얘기해 줬고요. 세부적으로는 거기 행위에 따라서 니은에 A, B, C, D. 그 다음에 디귿은 토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한다. 실거래가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100분의 10, 100분의 7 이렇게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보시면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기억해 보시면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 맨 밑에 반복하여라는 말. 반복하여. 언제까지? 이행강제금은 언제까지 부과해? 할 때까지.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처음에 이행명령을 했어. 이행명령을 한 거는요, 사실은 얘가 이행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 이행명령을 하는 거는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행명령을 했어. 3개월 안에 이행을 하면 좋아.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행을 안 해. 그러면 이행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언제까지? 이행할 때까지.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이행을 처음에 이행강제금이 한 번 부과됐어. 금액이 꽤 커. 아씨, 이거 이행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행했어요. 그럼 부과된 건 안 내도 돼? 이미 부과된 건 안 내도 돼요? 응? 그거 안 내도 되면 어떻게 될까?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계속 안 내다가 나중에 하도 귀찮게 구니까 했어. 이행을 했어. 근데 그때까지 부과된 거 안 내도 된대. 그럼 그때 가서 다 이렇게 이행을 하잖아. 늦게 해서. 그래서 부과된 건 이미 부과된 건 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내기 싫으면 이행명령 있을 때 하라는 얘기야. 자, 다음 페이지 보십니다. 니은번에 보시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요, 두 번째 줄에 니은에 개교가 아니라 계고 알린다 이 얘기야. 당신은 이렇게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라고 알리면서 이 계고 문서로서 해야 됩니다. 계고. 그 다음에 리을번에 가보세요. 리을번에 명령을 이행하면 어떻게 해요?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즉시 그때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더 이상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과된 건 걷는다라는 말이 리을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에 가보시면 이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억울하잖아. 그런 사람은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비읍번에 자, 이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한다. 두 번째 줄 국세 체납 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 외 수익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국세 체납 처분의 예, 지방세 외 수익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뭐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강제로 매각해서 돈 받아가겠다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돼? 국가에서 지금 세금 내라고 고시서달라는데 안 내. 그럼 국가가 가만히 있어요? 안 내도 되나 보네. 국세를 안 냈어 지금. 어떻게 돼요? 국가 입장에서 국세를 안 냈다 그러면 이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봅니다. 재산 찾아가지고 이 사람 명의로 나오는 부동산이 있다면 압류해버려요. 압류등기. 압류등기 해놓고 그 다음 절차가 공매 절차 들어가는 거예요. 공매. 경매로 안 하고 공매로 하는 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한테 맡겨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공매라고 불러요. 공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제로 매각해서 돈 받아간다. 그게 거기 국세 체납 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 외 수익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시읍번에 가보시면 자, 이런 부가 납부 징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면 B에 가보세요. B. 이행 강제금 부가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부가 처분 고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거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이건 누가 조사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는 시도지사가 이런 지정권자들이죠. 그래서 지가 동향 같은 거 조사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 변동률 이런 걸 조사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뭐 자료의 제공 요청 뭐 쭉쭉 넘어가시고 그 외 사항 보세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자, 동그라미 1번 줄 치세요. 농지에 대하여, 농지는 원래 농업인 말고 그 외의 사람들은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농취증 줄여서. 자,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를 받고 거래를 했다 이렇게 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뭘 하면? 허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아주 옛날에 토지거래를 할 때는요, 계약서 쓰죠? 이 계약서, 당사자들이 쓴 계약서, 이거 가지고 등기 신청 못 합니다. 거민계약 쓰는 게 필요했어요. 거민은 쉽게 얘기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이 계약서에 도장 받는 거야. 자기들 거래계약서에. 이게 이제 등기 신청할 때 들어가야 돼. 이걸 거민계약서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이 제도가 있으나 마나 했어. 사실은 얘들이 투기하는지 어쩐지 아니면 세금을 갖다 포탈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려고 했는데 그냥 거래 계약서 들고 구청 쫓아가서 니들 토지 지금 우리 거래한다. 니들 지역에 있는 이 토지를 거래한다. 이 계약서 여기 있다 그러면 그냥 도장 찍어줘요. 그냥. 거민. 있으나 마나한 제도였어. 그래서 나오게 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나 이런 제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럴 때 아직도 거민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규정이 살아 있어요.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으면 이 거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청문 됐고 1번 보세요. 문제 1번 옳은 것은 모두 옳은 것은 기억니은 디귿 리을 보세요. 리을이 옳지 않습니다.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합니까? 징수해서는 안 됩니까? 반드시 받아야죠. 그 28회 공인중개사 작년에 나왔어요. 올해도 이런 문제 나오면 좋겠죠. 에? 안 좋아 이런 문제는? 자, 다음 페이지에는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계돼서 나온 판례들, 기본적인 판례들만 여기 소개해놨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판례보다는 조문 위주로 나온다고 일단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판례든 조문이든 다 공부 하셔야 돼. 민법 쪽에서는 판례 위주로 나오니까. 그쵸? 여기 나온 판례만큼은 기본적인 판례다. 그래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쭉 가는데요. 227페이지 보세요. 보칙에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 이렇게 나오죠.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 자, 요거 이런 거 부동산 등 실제 거래 가격 거짓으로 신고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상금 나온다는 이쪽 부분
체크해서 그 포상금 지급 방법이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229페이지까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벌칙에 가보면 벌칙에 앞에는 포상금은 뭐예요? 이 법에서 하지 말라는 짓 중에 이러이러한 짓 하는 애들 신고하고 고발하면 포상하겠다는 얘기고, 이 벌칙은 뭐겠어? 그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 이딴 벌칙을 가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행정형벌 보면 행정형벌은 형법상 말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토지 취득 허가 위반, 외국인은 토지를 취득할 때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가받는 경우 있죠? 허가를 안 받은 경우 두 번째 줄 보세요.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안 받고 거래했다. 두 번째 줄에 2년 이하의 징역, 또 그 밑에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 둘 중에 하나, 2년 이하의 징역 또 하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양벌 규정. 자, 법인이 이 법에서 말하는 걸 위반할 수도 있겠죠. 권리 주체니까. 사인들처럼 거래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대표자가 나가서 이딴 짓을 했어. 걸렸어. 그럼 법인 처벌하죠. 그렇죠? 법인 처벌하면서 그 사용인이나 이런 애들 처벌하면서 법인도 같이 처벌한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 사람을 처벌하면서 그 사람이 법인을 대표해서 했잖아. 그 법인도 그럴 때 우리가 양벌 규정은 항상 벌금으로 처한다라는 거 세 번째 줄에 벌금형을 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라는 게 나와요. 과태료. 자, 체크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반했을 때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이렇게 있죠. 그쵸? 과태료는 3천만 원 이하짜리도 있고 500만 원 이하짜리도 있어요. 거래 신고 이거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3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이렇게 있어요. 구분 좀 하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자진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게 이제 형법으로 얘기하면 자수죠, 자수. 자진신고하는 경우. 자진신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진신고하면 거기 나와 있는 과태료 좀 깎아준다 이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232페이지 가로 3번 자진신고의 대상.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7번까지 나와 있죠? 예? 요거에 해당하면 자진신고자로서 과태료 부과 처분 안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그 과태료를 완전히 면제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과태료 면제.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와서 신고하는 애. 이게 진짜 자진신고지. 이런 애들은 과태료 면제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실직고 했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2번에 보세요. 조사가 시작되니까 그때서 와서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죠?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확 때려볼라 그냥. 금방 시계 해드릴게요. 자, 그럴 때 어떻게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과태료 면제 및 감경 대상이 아닌 것 한번 보세요. 특히 니은번 자진신고한 날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자진신고를 해서 얘는 뭐야 이거 지금. 어? 맨날 잘못하고 지금 자진신고를 계속하고 있잖아. 이거 아주 상습범이네. 네? 자, 그래서 그거까지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까지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까지 이제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 봤고요. 240페이지. 자, 드디어 실무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